현재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일 저녁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장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말간 지나면서 또 코스피, 코스닥 많이 흔들리고 또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일단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 움직임 보여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양봉 마감을 했는데 일단 하락, 개파락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28% 장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나스닥하고 같이 조금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나스닥은 이제 곧 발표 있다 그런 소리 하면서 이제 급격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입장에서는 일단은 하락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관찰할 수 있겠고요. 15분 차트로 봐도 일단은 하락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현재 5월 2일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전장에서 오후장까지는 일단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장 저녁 슬슬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 움직임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움직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129달러, 130달러에서 현재 100달러까지 한 3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 현재 자리에서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은 조금 더 강하게 빼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심리적인 꼬리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선 5일의 입장에서는 지지선이 그렇게 크게 많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97달러, 96달러 구간 테스트 한 다음에 조금 약반등 후 이런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인플레이션 역할이 조금 클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짧게 그냥 나스닥 훑어봤고요. 일단 코스피 다시 한번 보면은 코스피는 일봉 입장에서 개파락을 지속했다가 현재 3일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확인한 것처럼 나스닥이 일단은 하락을 점점 더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하락 가능성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작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자리 4월 27일 반등 보여줬던 종가 2639 자리까지 한번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기에서 갭을 마찬가지로 한 1% 정도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0.-28이니까 이쪽 피볼 2차 지지선 자리,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테스트, 그 다음 반등 시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을 시작을 했고,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세 끌어올려주는 모습,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단은 코스피보다 추가적인 하락 마감 든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측면에서는 거래량 조금 더 끌어주면서 매수세 우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입장에서는 현재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코스닥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테마가 아직까지도 강하게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코스닥 또한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 하락한다면은 여기 4월 27일 마찬가지로 거점 매물대 구간 897 수준에서 다시 한번 지지 시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로선 말고 여기 자리에서 짧게 반등 시도 보여줄 수 있겠는데 근데 반등 시도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현재 뉴스 같은 것들 조금 살펴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이슈 다 가지고 있고 대러시아 압력 강화, 석유 수입 금지 조치, 경제 봉쇄, 경기 위축 가속화, 경기 위축 시사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통화 동향, 미달러화 상승, 안전자산으로 좀 자금이 쏠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도 국제유가 수요 둔화로 하락, 그리고 EU 조치 생산 증가 가능성으로 하방 압력, 금은 달러 강세로 하락,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아직 좋은 시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단타 위주 그런 움직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단타 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떤 종목에서 좀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최근에 한국 주식에서는 실적 발표가 한창 나오고 있죠.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주식들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기사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 411억, 전년비 대비 130% 증가 이런 식으로 조금 실적이 그나마 좀 나오는 기업들 상대적으로 그동안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횡령 배임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개파락을 쭉 했는데 이때 이후로 좀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가격 복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테마 중에서는 일단 현재가 1분기 실적 발표니까 지금까지는 일단은 반도체 위주가 아닌가. 왜냐?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만큼 잘 팔렸으면 그 하위 업체들 또한 잘 팔렸을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볼 거는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차트는 아주 개판이 났어요. 개판이 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대주산업이 왜 올라갔느냐? 대주산업 그 종목이 엮인 게 사료 테마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주산업 뭐 이슈 같은 거 보면은 관련해서 사료주 강세, 뭐 그냥 배세 강세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내용에서 보면은 손학규 안희정 사료 테마 묻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시가총액 1,100억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1억 원에서 12억 원 4분기 좋은 상승 보여줬네요. 근데 뭐 워낙에 소형주니까. 그리고 비료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계속되는 그런 이슈가 최근에 붙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 보여줬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이때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졌었죠. 단일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저점 깨지 않고 일단 지지를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받아준 모습이고 오늘 매물대 없는 거를 노려가지고 처음에 상한가 마감을 시켜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총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20%에서 시작을 해서 24% 상승을 했다가 하락 한 번, 두 번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매물대 만들고 상승 시도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주산업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여기 거래량, 틱봉에서도 거래량 터진 거 확인할 수 있겠고 4,030원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 1차 매수를 고려했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2차 돌파할 때는 여기 단기 고점 돌파하면서 만들어줬을 때 추가적으로 거래량 동반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거래량 두 번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선이 이번 4,030원과 4,120원 자리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거 이후로도 저점 깨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 이어갔기 때문에 상한가 만들어준 모습 그리고 장 막판까지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산업이 상승을 했고 현재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매도세가 마이너스 71만 주 출현을 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 입장에서는 플러스 3억 원 정도 일단 출현을 했는데 근데 전체적인 거래량에서 막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조금 아니고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인데 316억 중에 3억 원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막 큰 비중은 아니다. 일단은 아직은 상승 여력 열어둘 수 있다. 왜냐 여기서 매물대 없이 움직였죠. 현재 4월 20일 이후로 매물대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4월 20일 여기 자리 한번 올렸다가 단일가에서 거래량 한번 모으고 주고 그 다음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한가라고 해도 마이너스 10% 정도만 하락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가 테마인지라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4,000원이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베셀입니다. 베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테마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4일 전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놨고요. 파이버 프로 이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관련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일봉 입장에서 보면은 4월 27일 거래량 한번 터졌고 윗꼬리 만들면서 음봉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봉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날 양봉 시도를 했고 오늘 다시 올려준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은 시외가에서는 마이너스 4.08%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4% 9,400원까지 하락했는데 9,400원이면 여기죠. 여기 4월 27일 거래량 고가 9,290원보다 위쪽에서 일단은 시외 가격 마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매물대 9,050원 그리고 여기 매물대 표시된 8,900원 정도 매물대 테스트하는 게 맞지 않나 베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으로 붙었는데 보시면은 드론으로 붙고 UAM도 붙고 자 베셀 주가 2025년 UAM 상용화 목표의 강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4월 25일 인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하겠다. 근데 모빌리티를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5일이면은 조금 된 이슈긴 한데 일단은 이걸 다시 한번 써먹었다는 점에서 윗구간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털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뭐의 장마감 이후에 아마 뉴스가 뜬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26일날 뉴스 막 나왔죠. 여기까지는 일단 모아갖고 뉴스 한번 띄우고 2번 띄우고 그 다음 조정 나왔는데 조정 과정에서 OBB 확인하시면 매도세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상승 보여줬다.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추세선은 여기 한 번, 2번 고점, 그리고 세 번째 고점, 네 번째 오늘 돌파할 때 고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자리 돌파하면서 만약에 조정을 아까 말씀한 대로 세게 받는다. 그러면은 8,900원, 8,870원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외가 9,4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 자리에서 테스트하고 매물대 지지받는 8,800, 8,700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지 8%가량 상승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은 좋은 상승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테마가 현재 최근에 부각을 받기 시작했으나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상승했던 기간은 조금 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12월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구간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뭔지.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신정부 들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테마다. 근데 주목받은 시기랑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게 4월 이후니까 한 2배 가까이 올랐죠. 근데 처음에 2배 가까이 오르면은 그냥 3분의 1 정도는 깎아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7,000원 구간 올 때까지만 매수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슈림 로봇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세 번째 종목을 슈림 로봇을 꼽을 건데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때 12월부터 좀 부각을 받았죠. 벨세과는 다르게 현재 이쪽 단기 고가가 1,100원대 위치하고 3,000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슈림 로봇. 제가 최근에 영상 찍은 거에서는 슈림 로봇을 조금 이야기했던 게 3주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슈림 로봇 투자 경고 받았을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이 당시 가격대가 여기였습니다. 4월 13일 정도 이쪽 가격 매물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었고 여기서 꼬리 만들면서 하락을 시도했으나 거래량 뭐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조정죠. 그렇기 때문에 더 들고 갈 여력이 있다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1,700원, 1,800원 구간에서 현재 3,000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슈 같은 거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별 신고가하고 4월 29일 기사네요. 이거는 21일 자율주행 로봇 테트라를 선보였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연구별발 할 거다. 일단은 뭐 그냥 그런 이야기. 그리고 슈림 로봇 이낙연 테마가 하나 붙은 것도 있고요. 시가총액 현재 4,500억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00억이다 라고 평가를 하긴 조금 뭐한 게 이때 1,000원대였죠. 1,000원대에서 현재 3배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가총액 1,500에서 2,000억 원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에서는 일단은 적자 상태예요. 적자 상태인데 슈림 로봇 아직은 그 발표한 게 없을 텐데 실적을 공시 딱히 없죠. 스팸 관여 종목이다. 추가 상장 뭐 들어있고 주주총회 뭐 이런 거 있고 아직은 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림 로봇을 단순하게 뭐 단기간으로 해석해서 볼 거는 일단 끝났다. 그냥 현재부터는 단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이때가 4월 26일 이때죠. 4월 26일 이때 거래량 터진 걸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자리에서 상승을 일단은 크게 해줬습니다. 크게 하면서 일단 하락을 했고 하향 채널 관점에서 보면은 또 상승 여력 남아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단기 추세선 입장에서는 일단은 하락을 시도하고 있죠. 하락 이탈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그다지 좋진 않다. 슈림 로봇 오늘 8%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물론 뭐 프로그램 매수가 51억 정도 발생한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했지만 현재 자리에서 입절 물량으로 출현을 할지가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갭상승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 근데 물론 시외가에서는 마이너스 0.17%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상승 움직임을 그린다. 그러면은 이 구간, 매도세 터졌던 이 구간 돌파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3,020원 이상 움직임 보여주면서 테스트하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성우님 반갑습니다. 운동하고 오셨네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슈림 로봇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좀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고가, 상한가 이후 이탈 1번, 2번, 3번 오늘 3번의 움직임 확인할 수 있겠고 보통 파동 같은 경우에는 2번의 고가에서 살짝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체크할 수 있겠죠. 3,000원 이하 2,950원 자리 오면은 만약에 여기서 짧게 한번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승 여력 다시 한번 고가 테스트 보여줄 수 있겠다. 물론 짧은 구간이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추가 하락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또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처음 움직였던 횡보 구간 때 2,850원 정도까지 열려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휴림 로봇 세 번째 특징주였고요. 그리고 오늘 꼽아볼 주시 종목, 일단 주시 종목 설명 전에 특징주가 뭐냐. 특징주는 오늘 조금 크게 움직였거나 상승률이 크거나 거래 대금이 조금 동반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럼 주식을 오늘 하루 꼽아보면서 어떻게 오늘 주도 테마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특징주를 꼽아드리는 거고요.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의 주목은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근데 차트상 좋거나 아니면은 이슈가 조금 붙을 여력이 있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 라는 종목들을 단타 그리고 스윙 입장에서 꼽아보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는 주식 종목에 낼 때는 스윙 입장에서 조금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타는 오전 종목처럼 보는 게 제 입장에서는 단타고, 스윙 그러니까 한 3일에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가져가겠다 하는 종목들을 특징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특징주로 선정된 종목이 있으면은 한번 내일 그리고 뭐 이틀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세요. 만약에 차트가 조금 괜찮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눌림을 판단하고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될 거고,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지지 구간 확인해서, 만약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은 하락을 한다면은 뭐 이런데 지지 구간 확인해서 잡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시 종목하고 특징주 특성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주시 종목 두 가지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 테마 가지고 있고요. 재무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계열사의 130억 규모 운영자금 대여 결정 뭐 이런 거 있고요. 과학 필름 뭐 관련된 거 있고, 배터리 양극재 업체 인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재무 측면에서는 이랑 관련 시가총액 2,400억, 매출액은 일단 감소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1,099억 원, 영업이익은 일단 1억 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물론 뭐 재무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거 부정적인가 싶긴 한데, 자본은 58%, 디스플레이 비중 58% 차지하고 있고, 백색가전 28% 위치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이후로 공매도 18주 정도밖에 없네요.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금전 대여 결정 아까 나온 건데 한번 확인해보고, 신드치드가 아니고 대기업에다 대규모 계약 수주에 따른 원재료 구입 등 운영 자금을 빌려주겠다, 미래 첨단 소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거다,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그런 결정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떠있지가 않네요. 현재 컨센서스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은 뭐 하나 떠 있습니다. 10% 상승, 수산화 리튬 사업 투자 하겠다. 미래 나노텍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700억 규모 시설을 투자하겠다, 그런 이슈가 떠있죠. 양극재 제조 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400억을 계열사 미래 첨단 소재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 투입할 거다. 오늘 그리고 뭐 금전 대여 이슈 그게 한번 공시가 떴었고, 관련해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미래 나노텍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차트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미래 나노텍 일단은 시외가 플러스 1.9% 상승한 상태 있고요. 일봉에서는 거래량 4월 19일, 4월 20일 두 번 터졌습니다. 두 번 터진 상태에서 여기죠. 거래량 터진 이후에 매도세가 막 강하게 출현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 4월 28일 윗골이 만들면서 거래량 어느 정도 나오면서 하락은 하긴 했으나, 주요 거래량이었던 4월 19일 자리를 깨면서까지 하락을 하진 않았죠. 그리고 오늘 재차 한번 상승하면서 마감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1.9% 상승해가지고 현재 8,460원 자리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 꼬리 자리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봉 볼린저 밴드 상방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방 한 번, 두 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마지막 거래량이 터졌던 8,940원, 1월 21일 종가 8,960원 정도 위치하고 있고, 8,960원까지는 상승 여력 한 6%, 7%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나노텍 일봉 측면에서의 매물대는 여기에 위치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9,550원 정도 위치한다. 매수 거래량 여기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고점 기준에서 9,550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2차전지 소재가 최근에 이슈가 조금 덜 받는 경향이 있는데,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아까 에코프로비엠처럼 뭐 좋은 실적 보여준다 그러면은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른 종목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매수 입장에서도 현재 프로그램에서 1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시공 매수 들어오면서 다른 거 종목 대비해서는 막 그렇게 많은 수치라고는 볼 수는 없겠으나 주요 매수세가 들어온 게 4월 20일 이때 기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 괜찮다, 미래는 못해. 만약에 내일 조정을 조금 받는다면은 여기 자리에서 피봇 저항선 8,040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8,040원 자리는 이때 하락했던 종가 이쪽 구간 피봇 2차 저항선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한 지가 오래되었었는데 하락을 이쪽에서 쭉 하락했다가 다 떨쳐냈죠. 주공 입장에서는 21년 10월 이후로 그 물동량 둔화 그리고 뭐 코로나 완화 가능성 제기되면서 쭉 하락을 했는데 22년 2월 이후로 전쟁 터지면서 한번 상승을 했고 상승한 다음에 조정 받았으나 꼬리 만들어주면서 이번 주 상승 마감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 입장에서는 차트적인 측면에서 매물대는 어느 정도 쌓여있다. 나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여기 외국인 일별 거래 동향에서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해 나간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저점 기준으로 해도 여기서 한번 매도 빠졌으나 추가적인 매도세 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세 또한 4월 19일, 5월 2일 두 번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페노션 이슈 한번 검색해보면 업종 실적 발표는 5월 11일 15시에 일단은 예정되어 있고 또한 5월 중순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5월 2일이기 때문에 9일 정도 기다리시면은 관련해서 나올 것 같고요. 4월 24일 날 상하이 부동세 관련 레포트가 하나 있네요. 레포트 보시면은 상하이 봉쇄 기간의 투자 기회로 매수 유지한다. 그리고 1분기 전망하는 그런 매출액 영업이익은 플러스 72 플러스 144% 증가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매년 1분기는 500억 하회 하는데 이번에는 계속 유지 중인 운영과 종합 운임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1천억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2분기에 상하이 항만 봉쇄 영향 피할 수 없겠다. 예상 운임은 하락 추세 이어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고량 감소가 있어야지 운임 반등 여지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입장에서의 전체적인 가치는 희석되진 않을 거다. 3분기 비중 축소까지만 보고 3분기의 이익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작성한 그런 레포트 같은데 2분기에 조금 실적에 대한 상하이 봉쇄 영향에 대한 조금 기대감이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1년 6월 당시 고점으로 기점으로 해도 현재 거래량 일단 2월 14일 날 터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상승한 이후 거래량 수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물량은 대부분 출현을 했다. 주봉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스윙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현재 자리에서 플러스 8%랑 여기 25% 8,4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측면에서도 여기서 기관 한 번, 두 번 팔았는데 기관 셀링이 여기서 한번 크게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후로 다시 한번 기관 매수세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저가를 여기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꼬리를 만들어 줬으나 지지받고는 움직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의 15분봉, 아니 60분봉 여기 종가 6,680원 기준으로 계속적인 지지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노션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은 이제 질문 한번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없으면은 짧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종목은요. 1호선. 네, 클래시스 다음 종목으로 확인할게요. 자, 아시아 종목 오늘 꼬리 만들면서 일단 상승을 했다. 근데 거래량이 터졌죠. 매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틱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인데 일단 프로그램 매수는 일단은 16억 정도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일단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차트 측면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세 번 상승하면서 여기가 이탈을 됐죠. 두 번째 고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고점 리테스트 보여줬으나 상승 여력 보여주지 못하고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진입하셨다면은 뭐 가격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평단가 알면은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가 쉬울 거고. 하이스틸 일단은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세 번 하락 이후에서도 여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일단은 익절 물량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차간 기미 물량이라고 두 번째 7,200원이요? 아직은 물리진 않았네요. 물리진 않은 가격인데 아시아 종묘 농업 테마에서 조금 부각을 받아서 오늘 상승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여기서 물량이 다시 한번 출현을 했죠. 매도세 위주로 물량이 출현을 했고 장박판에서 매수세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메인 물량으로 기점을 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봉에서도 봐도 일단은 거래량 하락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틱봉에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좀 좋은 거래량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종묘는 거래량 꼬리까지 일단은 7,120원까지 꼬리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는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기 때문에 이제 11시 15분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때죠. 이때 거래량을 만들어 주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7,140원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야 상승을 또 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저항선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7,300원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 꼬리 만들면서 이게 테스트한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7,3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7,140원 짧게 한번 보겠고 그거 이외에는 손절하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할 거고요. 인플레이션 관련 테마가 옆에 있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V자 반등을 기다리기에는 아시아 종묘에 그렇게 많은 매수세가 쏠릴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아시아 종묘가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긴 했는데 한 900억 정도 터졌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기대치는 떨어지는 종목이다. 단순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동일 테마에서 확인을 합시다.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는 3번 하락했고 그거에 비해서 대유는 가격대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상승 시도해주는 모습 있죠.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아시아 종묘가 아세아텍 이건 핵이고 종묘는 없다.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 종묘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차트 상황에서 7,140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클래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일단은 4월 11일 고가에서 쭉 하락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마 잡힌 게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테마로 잡혀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제이크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클래시스 일단 검색을 해봅시다. 병원용 피부 의료기기 유니버스 국내 마케팅 할 거다. 주름 개선 효과 있다. 그럼 없고 기업 설명회 4월 15일날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실적 발표 4분기 거 발표를 했다. 4월 15일날.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1조 3,400억짜리 무겁고요. 매출액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은 살짝 감소한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겠다. 자본은 75% 무난합니다. 자료가 있네요. 볼륨으로 할 거다. 리프팅 시장 진행할 거다. 슈링크 이런 거.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미용기기. 근데 미용을 왜 하느냐? 사람들한테 피부를 보여주려고 미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마스크 벗으니까 미용을 해야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클래시스가 현재 부각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일단은 화장품부터 거래량이 쏠렸기 때문에 화장품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고 클래시스 의료기기 테마는 조금 후순위에 둬가지고 그런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봉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락을 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하락으로 한 번. 근데 만약에 가능성으로 리오프닝 현재 그리고 200 지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쭉 하고 있죠. 그렇죠. 마스크 테마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데 근데 상승을 한다.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겠죠. 근데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하락한 것도 하락한 건데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요인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 저가 19,550원 마이너스 5.7%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5.7%에서 다시 한번 여기 자리까지 두 번째 거래량 터졌던 2월 18일 종가인 19,00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4, 5%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 있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2mA를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기관이나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650 진입이요? 저점에서 잘 잡으셨네요. 그래도 잘 잡았고 실가 플러스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근데 얘가 내일 부각을 받느냐 그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오늘 일단 마니커 다시 한번 올라왔죠. 할인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내일 기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19,000원 이하 가격대 그쪽에서 확인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틸 현재 마이너스 시외가 0.17%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막 큰 비중 아니죠. 그리고 이슈 같은 거 있나 확인해 봅시다. 7일 전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다. 영업이익이 전년비 148% 상승을 했다. 매출액은 플러스 60% 했다. 리포트는 따로 나온 게 없고 25일날 공시 뜬 거 있고 어떤 이슈인지는 일단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근데 철강이니까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묻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생각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건축 측면에서 조금 있네요. 건축 제품. 건축에서의 부각을 받아서 현재 4월 25일 날 조금 상승한 게 아닌가. 실적이랑 같이 이렇게 살짝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프로그램 매수도 막 그렇게 빠지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일단은 상승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현재 근데 차트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4월 25일 꼬리를 만들면서 한 번, 그리고 28일 두 번 테스트를 했는데 고가에서 음봉으로 복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린 그런 꼴이 나왔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저가는 지켰다. 4월 27일 저가 5,750원, 현재 저가 5,780원으로 지키긴 지켰으나 일단은 거래량 없는 하락으로 조금 더 밀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은 동반시에는 분봉으로 보면은 15분봉. 자, 매물대 이쪽 구간에서 나온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겠고요. 거래량 여기 터졌죠. 거래량 터진 피볼 2차 지지선 5,670원 여기 자리. 이쪽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어주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지지받으면서 단기 반등. 근데 이거는 고점 이후에 하락 중에 조정 반등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거래량을 일단은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희망을 주긴 줄 거예요. 근데 2차 지지선까지는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4% 정도 추가 하락 여력이 남아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거래량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빠진 모습은 아니지만 근데 5,670원 여기 자리 돌파했던 거래량 구간까지 내려와야지 매도든 매수든 거래량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을 세우면은 여기 자리에서 그냥 반등 이번 종가 5,890원까지 일단 상승해야 된다. 상승하기 전에는 아직은 부담스럽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세선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5,890원 추세선을 위치하고 있죠. 때문에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돌파한다면은 물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 입장에서는 뭐 여기 아까 2차 저항선하고 고점 6,250원까지 일단 열려 있고요. 현재 자리 기준 플러스 5% 그리고 위에서는 플러스 10%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까지 세 종목 받으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대주산업, 베셀, 슈림로봇 특징주였고 미래나노텍 그리고 페노션 두 종목을 주시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거는 뭐 곧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시황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한 그런 일부 종목들은 편집해서 다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내일 오전 후연방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